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의 속마음은 뭘까? 제가 상담을 한 사례로는 거의 한 100명 중에 99 명은 외도 중이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거나 했을 때 우선 이 이혼을 요구받은 배우자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어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지쳐서'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좀 잘할게. 아 그러지 말고 우리 노력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노력을 하는 케이스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외도 중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이혼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반성하고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이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시고 계속 자기 반성만 하고 노력할수록 배우자가 더 멀어지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옛날하고 다르고 굉장히 다르게 노력을 하는데 내 배우자가 전혀 받아주려고 안 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지금 관계에서의 우리 관계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닌 거죠.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 배우자가 그런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노력한다 그래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사례를 겪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뭔지 알아야 돼요. 바이러스가 돌면 바이러스의 숙주를 찾아야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당하신 이유가 그걸 이혼을 요구받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끝없이 반성하면 내가 숙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외도를 하고 있는 상간자나 상간녀 또는 그 사람 외도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숙주인데 내가 숙주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도라는 걸 명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게 외도다.' 그러니까 명확한 원인을 아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외도다.'라는 거를 알아내서 과연 좋으냐 좋지 않으냐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외도를 알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배우자가 전혀 외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외도가 나기 전보다 더 잘한다든가 아니면은 미안해한다든가 이럴 때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근데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에서까지 외도인 걸 모르고 있을 때는 이혼을 하고서도 계속 내가 잘못해서 이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실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막든 안 막든 적어도 내가 원인이 아니고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는 알고 가셔야 알고 이혼을 해야 훨씬 살아가시는 데 훨씬 낫다라는 거죠. 저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는 감히 생각하나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한테 많이 그간 지치고 더 이상 같이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현재는 저에 대한 감정적 원망이 참 많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관련 내용에 대한 소통이 어렵죠. 외도한 배우자분들한테 이혼 요구를 당하시는 분하고 똑같이 얘기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카멜님의 배우자도 지치거나 같이 있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지만 외곽에는 바람을 피고 있는 상간자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기도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네 탓이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축소시키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바람은 아니고 나하고 관계에서 지쳤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입는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을 때 훨씬 감정적으로 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방어 기제를 발동하는 거죠. '그래도 바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바람을 피는 건 아니야. 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내 탓을 할 때 훨씬 이 관계 회복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관계가 힘들어서 그 힘겨운 관계를
다른 쪽으로 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외도나 분류는 축소시켜서 이 관계를 끝내면 나는 그다음에 누구를 만나고 했을 때 내가 욕먹지 않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 비난받을 확률이 낮고 이혼을 하면서도 내가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득이 많아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낚시하면 근솔실 님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달라고 부탁해 주시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라이브에 많이 도움이 되고 제 유튜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낫 이프제 남편이 업소는 다니거나 따로 연락하고 지내는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증거가 딱히 없지만 그 상대 여자 전화번호를 제가 외워놔서 나중에 제 번호 다른 번호로 전화해보고 누구시냐고 문자 보내도 절대 답변이 안 오네요. 이거 바람 맞을까요? 맞죠. 본인의 감을 믿으세요. 그럼 바람일 확률이 높죠. 있는 것 같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으니 저는 부제님을 믿으니까 바람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맞냐 아니냐의 느낌은 본인이 망상장애가 아닌 이상은 본인 마음을 심정을 일단은 믿어보시는 게 좋아요. 함께 사시는 분이 남편인데 그 느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제일 그 사람을 잘 알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나. 그러니까 본인을 믿는 게 맞죠. 본인의 감은 믿는데 그거를 확신하기가 어려운 게 그거를 확신해서 "바람이 맞아."라고 해 버릴 때 내가 나한테 오는 비참함이 너무 크니까 그게 진짜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거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뿐이지 사실 느낌은 본인 느낌이 제일 맞거든요. 집에서는 폰만 잡고 있고 자기 위주인 사람인데 꼭 집에서도 담배 타임일 때 꼭꼭 지켜서 오더라고요. 갤럭시 워치가 우연히 눌러져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회사 부장님이라는데 하루에 아침 일찍 퇴근 후 잠들기 전까지 통화 내역이 있고요. 꼭 전화 수신이 오고 발신을 하는 그런 내역이요. 집에서 일적으로 부장님이 전화 오시면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꼭 남편이 발신을 하고 다음날에 전화 내역이 지워져서 부장님이 안 계시고 전화번호 수신이 마지막이더라고요. 몸이 다 떨렸어요. 바람인 걸 알아도 이혼은 하기 싫어서 그냥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존중해 주질 않아서요. 고민이 많았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 바람이 나기 전에 남편분은 어땠는지. 그전에는 사느라 바빴고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자, 어차피 남편하고 잘 지내지 않았었다. 근데 지금 남편이 바람이 나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자라온 환경이 안 좋아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이기도 하다. 겁이 많고. 남편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저 스스로 엄청 집착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요. 이젠 남편이 저 힘든 것도 안 알아주고 듣기도 싫다고 얘기하고 제 탓만 해서 남편 옆에 있으면 제가 암 걸릴 것 같아서 요즘 거리 두고 있거든요. 거리를 쭉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깐요. 그죠? 그놈이 미친 건데 난 이프제니까지 같이 미칠 필요는 없잖아요. 미친놈 상대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원인을 뚜렷하게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시든가 그게 아니면 이 상황에서는 난 이프제님은 난 이프제님을 지키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일 것 같아요.